오늘은 전저인 체육대회 헌신 예배입니다. 체육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체육은 이제 운동하고 함께 뛰는 거니까, 몸을 쓰는 거니까 메시지를 간단하게 오늘 건강의 복을 받자 이런 마음을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강의 복을 받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자, 우리 정말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또 건강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나이가 들면은 몸이 쇠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건강해야 될 뿐 아직도 창창한데 몸이 아프면은 이것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 많은 게 있지만 물질의 복도 있고 가정의 복도 있지만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고 큰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아프면 밥도 못 먹고 놀러 가도 못 가고 갈 데가 없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큰 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 성도들은 평생토록 아프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20세가 되어도 모세는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침침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천국으로 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건강의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몸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몸을 항상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의 균형을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항상 감사하고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항상 감사하고 평안해야 건강한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감사와 평안에 있어서 이 뇌에 대해서, 뇌 주파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뇌 주파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뇌파라고 그러죠. 뇌파. 뇌 전기가 있어요. 뇌 주파수가 있다. 이 주파수를 우리 알고 어떤 주파수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뇌의 주파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잠언서 3장 7절에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쌓이면서 이것이 우리 몸에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는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되는데 겨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죄를 지면, 이 죄를 지면은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죄 형벌을 받아야 되고 파출소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 근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나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몸에 뼈를 마르게 하는 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골수로 병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알고,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우리 몸에 이것이 근심과 기쁨의 차이가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 상식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이 산성과 알칼리성은 다 필수 불가결한 우리 몸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성 식품으로는 우리가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건데 삼형제 에너지가 있죠. 그 삼형제 에너지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아까도 저녁을 먹을 때 저는 밥도 먹고 또 삼겹살도 먹었어요. 뭘 먹은 거예요? 네, 산성을 먹은 거지. 산성식품을 그렇죠? 네, 단백질. 네, 그러니까 몸에 안 먹으면 안 되지. 빵도 산성이죠. 근데 그거다가 무엇을 먹었냐면 반드시 상추쌈을 뜯어 먹었다 이 말이지. 이 상추쌈은 뭐냐면 3층에 지금 운동장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추쌈도 오늘 커서 싸먹고 1층에 저 모자라가지고 뜯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 상추쌈은 뭐냐면 바로 알칼리성 식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 쌈채소와 산성이 결합이 되면은 중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것들을 식품 종류를 잘 알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몸이 산성이 되면 근심하게 되면 몸의 산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은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몸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균형을 골고루 갖고 있는데 너무 근심하면 산성이 많아져서 우리 몸의 알칼리성으로 끌어당겨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적인 몸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칼리성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바로 뼈에 있다야. 두 가지 있어. 뼈와 피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뼈에 있는 거를 칼슘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뼈를 근심은 뼈에 칼슘을 빼먹게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고 바로 뼈가 부석부석해지는 원인이 되는 거지. 인생 살면서 근심이 많아지면요 나이가 들면은 뼈마디가 공이 생기는 거야. 구멍이 생기는 거지. 자꾸 빼먹어서 칼슘을 빼가지고 마치 여러분이요 우리가 뼈 같은 거 그런 뼈를 갖다가 끓여가지고 삶으면은 계속 뭘 빼내잖아요. 그렇지? 사골국 끓이면은 뼈에 구멍이 생기죠. 빠져서 그런 거예요. 빠져서 이걸 다 빼먹으면 이제 버리잖아. 그 구멍이 생긴 거야. 다 칼슘이 빠진 거거든. 그걸 사골국이라는 거야. 사골국. 그것처럼 우리 몸에 일부러 안 끓여도 근심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뼈마디가 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거를 튼튼하게 하는 보충 의학 처방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여러 가지 MSM이라 정말 중요한 거 MSM이라든가 요즘 제가 안 쓰는 게 보스렐리아 이런 것들 요즘은 석곡이라고 그게 철분덩어로 되어 있어요. 덴드로비움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한국 그 멸절 식품인데 요즘 그거를 좀 먹고 있어요. 철에 대한 거면 굉장히 자체가 철골에 딱 들어있어요. 칼슘이 엄청 들어있는 건데 요즘 그거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철분을 보충하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근심을 할 때도 오고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도 뼈마디가 칼슘이 빠지면은 노동을 할 경우에 운동선수라든가 노동을 하고 막 급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가 시켜오죠. 그렇죠? 피로가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빼먹어요. 피에 있는 거를 빼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피 속에서 이제는 이거를 빼면은 혈액에서 강한 산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가 이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피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 피가. 그래서 칼슘이 빠져서 산성이 되면 그 속도가 느려져요. 피가. 왜냐면 칼슘이 있으므로 탑하면 나가는 건데 그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늘어지고 이제 눕고 싶은 거죠. 눕는 것은 이제 피가 안 돌아가니까 몸을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심장이 박동이 떨어지고 이제 저혈압이 되거나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쉽게 필요해져.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 운동하다가 달리기 한 사람이라든가 축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레몬을 먹는다, 레몬. 레몬을 입에 문다는 거지. 그 레몬이 어떻게 그것이 왜 그 산성 아니냐 할 때 원래 자체는 산성인데 뱃속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보충해 줌으로써 레몬이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는 거지. 왜? 알칼리성이 피 속에 보충됨으로써 피의 순환을 빠르게 해서 빨리 피가 돌면서 피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면은 꼭 레몬뿐 아니라 알칼리성 관련된 이온 음료 같은 것들을 먹음으로써 피 속에 있는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줌으로 순환이 빨라짐으로써 몸의 균형을 빨리 회복시킨다라는 원리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심이거나 노동을 많이 하고 장기적으로 저도 어제도 이제 운전을 4시간 했거든요. 갈 때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근데 이제 올 때 이제 목포에서 바로 이제 2번 쉬었는데 올 때는 한 2번, 3번 해서 조금 졸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상희 사모가 한 30분 운전해가지고 또 그러면 제가 바로 잠자죠. 뭐 내가 잠잘 테니까. 그 잠잘 때는 뭐냐면 몸의 산성이 우리가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과정이 지금 이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때 빵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음료수 알칼리성적인 거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잠을 잤더니 정신이 또 말짱해가지고 또 바로 그냥 쭉 직행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운전하는 때 별로 졸리는 것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죠.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2-3번 더 쉬어야 할 텐데 엄청 졸렸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졸리는 것이 없이 바로 어제 갔다 와서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근심에 쌓일 때, 심한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산성으로 변한다. 그 피로 물질이 유산이 젖산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즉각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뼈에 많은 칼슘이 빠져나가므로 뼈를 보충해 주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피의 부분에서 굉장히 산성화되기 때문에 빨리 흡수력이 좋을 수 있는 알칼리성 바꿀 수 있는 음료수라든가 그런 어떤 알칼리성에 대한 처방을 할 때 피로가 빨리 풀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 이 균형을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알고 가야 돼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작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산성식품인가 알칼리성 식품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산성식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에너지원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뭐가 남냐면은 노폐물이 남는다. 노폐물. 이 노폐물을 처리를 안 해주면 탄수화물은 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이고, 지방도 노폐물이 생기죠. 잉여에 대한 지방이 배나 엉덩이라든가 옆구리에 붙어서 이것이 잉여된 것들이 우리에게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빼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단백질도 너무 과잉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이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다른 데로 쌓이게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원은 남는 것이 문제다. 이거를 빨리 이거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채워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먹은 다음에 바로 빼주는, 먹은 다음에 바로 빼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산성식품은 어떤 것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산성식품은 고기, 생선, 달걀, 또 땅콩, 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산성식품이다. 그래서 안 먹을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떤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빵도 너무 좋아요. 밀가루 음식은 산성이에요. 저는 별로 밀가루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성은 이상하게 그걸 먹으면 피곤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별로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꼭 이상하게 맛있어서 빵을 쫙 먹으면 그 다음에 약간 몸이 필요한 것 같고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한 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느낌이 와서 내가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알칼리성 식품은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해태, 톳, 파래 이런 거. 그다음에 시금치가 알칼리성 식품의 굉장히 가장 높은 거래요.
케일, 오이, 브로콜리, 아보카도, 레몬, 매실, 배, 감자, 과일, 바나나, 식초, 우유, 그다음에 호박, 가지 이런 거, 포도, 홍차, 커피. 커피도 물론 여러 가지 믹스 커피라든가 이거는 약간 트랜스 지방이 좀 있고 단계에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순수한 블랙 커피 같은 거는 알칼리성 식품에서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중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성식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 조절을 잘할 때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칼리성도 지나치면은 신장에 결석이 생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 몸에 뭔가 이상이 왔어요. 그 몸은 뭐냐면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야, 옆구리가 아픈, 뒤가 아픈 거야. 막 달리기를 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달리기를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뛰어도 그 관절에 무리는 없이 가볍게 발 뒤꿈치들면서 앞에 확 내려갈 때는 안 뛰죠. 그냥 그런 충격을만 안 되고 가볍게 살짝 살포시 근육으로 들고 하지 다리 하나를 팍팍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데 한 번은 옆구리가 아픈 거야. 오이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아프지? 허리가 이상 아프다 해가지고 별짓 다 했어. 뭐 침도 맞아보거나 막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아픈 거야.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안마가 안 되고 테이프가 안 되고 무슨 근육통 이거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는 난 처음 겪는 거 바로 그 신장 결석이라는 거. 뭐가 돌멩이가 딱 들어있는 거야, 돌멩이. 그러니까 이것이 막 뛰다 보니까 물을 먹고 뛰다 보니까는 속에 있던 돌멩이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통증을 느낀 거죠. 여지없이 딱 찍어보니까 나와 있는 거. CT를 촬영해 남은 거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있잖아 파쇄하는 거잖아요. 땅. 그래서 밖에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돌멩이를 깨가지고 돌멩이 깬 거야. 그래서 요만한 손톱만한 돌멩이들이 손톱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톱이 절반만한 돌멩이 있어서 신경을 거스렸는데 밖에서 이거를 충격 파쇄법이라 해요. 해가지고 깨가지고 이거를 작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말하더라고. 물을 많이 답습고 또 뛰래. 물을 많이 먹고 뛰면은 나온대 소변으로 유심히 보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고 뛰는데 막 줄넘기를 막 하면 이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소변을 딱 했더니 뭐가 쭉 나오는 거 있죠. 바로 돌멩이 작은 자갈이 나오는 거야. 착 나오는 거야. 이야, 그래 안 아프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검사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게 좀 남아있네요. 아이고 큰일 났어. 지금 좀 남아있대. 언제 또 이거 하다가 나올지 몰라. 근데 여튼간에 걸려있으니까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고 머물 수 있다. 항상 유의해라. 다 나가지 않고 깨진 놈이 작은 놈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이 될 바로 있다라고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럼 왜 신장 결석이 이게 돌멩이 생깁니까? 물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물을 먹어서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쌓여가지고 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신장 결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비행기 안에서 신장 결석을 했어.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예?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게 딱 신경을 건드리면. 근데 밖에 나가면 이 동네 가면 얼른 병원을 갈 거서 두드를 팰 거 아니야, 그렇지? 비행기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 딱 아프더라고 그런 얘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동네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건강의 법은 여러분이 이제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맞춰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에너지는 노폐물이 생긴다. 이 노폐물이 전부 산성인 것이다. 이 노폐물에 대한 거를 알칼리성으로 중화되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 고기를 먹으면 쌈채소를 같이 먹어서 중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기뿐 아니라 산성적인 이런 부분을 알칼리성을 많이 섭취해서 이거를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건강의 균형이다.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부들은 식단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알고 균형 있게 맞추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항상 감사하고 평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사와 평안 속에서
뇌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잠깐 하고 마칠 건데요. 다른 여러 가지 뭐 감사 평안 얘기보다는 뇌에 대한 주파수. 여러분, 뇌는 전기가 있대요. 뇌 전기. 그럼 이 전기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여러분도 처음 들어본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이제 뇌 주파수는 인간의 뇌는 뇌 활동에 따라 뇌 전류가 일어나 전류가 지금 마이크도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우리 몸에도 전류가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손만 대면 전기가 오는 게 많았어요. 이게 몸에 속에 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빼줘야 되거든요. 전자제품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중요한 어떤 전기제품에는 지하에다가 뭐 피레침 같은 거 전화해 약간 남아있는 전류를 빼주던 선을 또 따로 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교회는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가 피레침이 있는가 모르겠네. 있죠. 피레침 있죠. 위에서 탑이 있으면요, 아래 땅 속으로 전류를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번개가 딱 쳤을 때 갈대가 있으면 여기 안에 흘러요. 근데 그 피레침이 통해서 땅 속으로 뺐기 때문에 뻥 때리고 전류가 그 피레침의 꼭대기에서 받아서 땅으로 흡수해가지고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손을 딱 맞으면 뜨겁게 전기가 오르는 거 있고, 저는 제가 전기가 세가지고 막 이렇게 문을 만지면 소처럼 튀게. 요즘은 별로 없어졌어요. 그게 나쁜 거래. 그게 전류가 있는 거는 나쁜 거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 전에 어떤 그 이수빈 권사님인가 그분이 목사님이 몸에 전류를 빼야 한다고 뭐 방석 같은 거를 이렇게 사서 준 적도 있어요. 해가지고 그걸 앉으면은 몸속에 전류를 빼야 많이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목사님 몸속에 전류가 목사님 몸을 갉아먹게 여러 가지 태워서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뇌에 전류가 있다. 뇌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뇌파. 그 뇌파가 5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5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알파파가 있다. 두 번째는 베타파가 있다. 세 번째 세타파가 있다. 네 번째 델타파가 있다. 마지막에 감마파가 있다. 이렇게만 구분을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알파파는 주파수가 8에서 13이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 오냐면은 긴장을 풀었을 때, 정신이 집중되고 안정이 될 때, 혼자 고요히 명상하거나 묵상하고 조용할 때 오는 가장 차분한 시간, 이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게 알파파예요. 그래서 골똘히 집중해서 생각할 때 알파파가 나는 거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3층에 지금 컨테이너를 옮겼거든요. 그때는 알파파의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응?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3층의 당회장실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막 시끄럽고 막 떠들죠. 막 긴장해잖아. 그때는요, 베타파가 나오는 거예요. 베타파. 근데요, 이 베타파는 14에서 30입니다. 뇌파가 제가 지금 설교하고 듣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할 때는 어느 시간이냐면 알파파가 아니라 베타파의 시간인 거예요. 베타파의 시간. 아까 정신사님 앞에 나와서 사회 볼 때는 작은 베타파의 시간입니다. 전부 다 뇌파가 활성화하는 시간이다. 지금도 제가 깨어있는 시간이 뇌파파가. 베타파가 있는 시간. 이게 보통 걸어다니고 누군가 만나고 손님을 접대할 때 뭔가 이렇게 설계하고 회의를 주관할 때 그때 뇌파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14에서 긴장할 때는 30까지 가는 거라는 거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알파파는 8에서 13이라는 헬스, HZ예요. 헤르츠라는 건데 바로 그때가 알파파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베타파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항상 저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오래 가면은 피로도가 쌓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알파파로 체인해줘야 됩니다.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항상 알파와 베타가 우리 몸에 주고받는 형님 아우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베타파가 있고요. 설교를 끝나면 또 베타파가 또 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글을 안 끝내. 전지학 강의 있죠. 아이들이 기도받으면 또 그때 베타파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알파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타판 아까 활성화하는 거 있죠. 14에서 30 설교할 때, 말할 때, 회의할 때, 막 공연할 때, 강의할 때, 교육할 때.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속에서 거의 명상한 사람들은 알파로 가면 안 되고 저랑 같이 베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로 간 사람들은 목사님은 떠들어라, 나는 잔다. 그러면 이제 알파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가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타파라. 이 세타파는 5에서 8입니다. 이 5에서 8은 뇌파가 너무 낮아. 뇌파가 낮은 사람은요, 이것은 어느 상태면 꿈의 세계, 몽롱한 세계죠. 졸거나 또는 즐겁거나 졸어서 약간 긴장이 풀어진 상태가, 이건 활동이 멈추거나 아주 지나치게 느린 상태가 이게 세타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오는 사람은 뭐냐면요, 지체 장애인들이요 뇌파가 느립니다. 그래서 약간 지체 장애인들은 뇌의 어떤 속도가 빠르지 않고 느릿해서 반응이 느린 거, 못 알아먹는 거, 이게 바로 치매 증세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폐아가 있는 거예요. 자폐아는 바로 뇌파가 느린 형태예요. 그래서 빨리 알아듣지 못하고 이 지각 능력이 약한 것이 뇌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지나치게 잘못되면 주의력 결핍, 왜냐하면 주의력 결핍은 상태를 모르고 뭔가 약간 변형된 형태의 ADHD가 나오는 거예요. 가행 행동 장애가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런 일종의 자폐 비슷한 변형된 자폐라, ADHD. 이것이 바로 이거 뇌파가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신적인 그 학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 뇌파를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라 해가지고, 뉴로 피드백에서 정신과에서 네덜란드 한스 베르건 사람이 인간의 자폐아를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느린 뇌파의 사람들 갖다가 활동이나 뇌파를 자극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을 통해서 뇌의 전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극적인 행동 놀이를 하는 거죠. 그거를 뉴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뉴로 피드백 또는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해서 지금 정신과 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도 이거 하나의 피드백, 어떤 뇌파를 자극하는 약물이라든가 자극 전기약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해서 뇌파를 활성화해서 치료하는 지금 정신적 치료학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은요, 자폐아가 있거나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들에게 뭐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입장 볼 때는 놀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라든가 놀이 치료를 통해서 계속 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물론 그 말이 실수가 있고 엉뚱한 말이라도 네가 생각해서 네가 말하고 네가 발표하게 만들 때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면 하듯이 뇌파를 자극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거지. 이건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누군가의 노력이 주변에서 역시 물리적인 걸 안다면 무조건 가다가 예술하지 말고 뇌파를 자극시키는 거죠. 뇌파를. 그래서 자극적인 요법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엄마나 자녀가 말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 어떤 시간이 된다면 놀이기구에 참여시켜가지고 그 아이의 뇌를 자극하는, 스스로가 언어와 활동 속에서 생각하게 활성화시키시는 것을 만들 때 조금씩 작은 미세한 뇌파가 발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네 번째는요, 이 델타파라는 건데, 델타파는 잠들어 있거나 무의식 상태인데, 이 상태는 4HZ, 헬츠예요. 이거는 이 뇌가 뇌 상태에 있을 때는요, 이때는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4헬스가 나올 때. 그래서 그 청소년기들이 우리 몸의 구조 속에서 아이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인간의 몸의 구조에서 잠들게 한다는 거야. 잠들게 해서 잠든 시간에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했을 몰라요. 저도 청소할 때 엄청 많이 잠을 잤거든요. 끊임없이 잠을 자는 거야. 그럼 그것이 잠자는 것이 병든 것이 아니고 그 잠자는 시간에 4Hz의 시간에 바로 델타파 시간에서 계속 몸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하여 잠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잠자서 또 잠을 쉬는 거죠. 근데 그때 많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할 때 아이들 잠자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 잠자는 것이 성장하고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라 몸 자체가 눕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른 되면 그게 성장 끝났잖아. 지금 우리 잠 많이 안 잡니다. 반짝반짝 깨어납니다. 그렇죠? 피곤해서 깨워서 그 알파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장 호르몬 나오려고 잠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기 바라고, 마지막 5번째는 감마파라고 해요. 이 감마파는 각성과 흥분 시 뇌파가 최고로 올라. 아까 베타에서 30까지 가는 30에서 50까지가 가장 굉장히 뇌파가 활성화되는, 아주 굉장히 치열하고 자극적이고 아주 굉장한 어떤 거를 요청할 때 이것을 만들어내는 파가 약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약 향정식품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가장 활성화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말도 이상하게 잘하고 활성적이고 그냥 그 감각적으로 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맛보는 때 이 마약 환자들이 이거를 또 그때의 그 활성화됐던 가장 활성화됐던 뇌의 구조에 활성화됐던 시간을 감각을 잊지 못해서 오늘날 그것이 딱 끝나는 순간 오늘날 둔해진 것 같고 미래진 것 같고 답답해진 것 같고 뭔가 딱 막힐 때 다시 그때를 회상해서 다시 한번 마약에 대한 거를 찾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마파 시대라는 거지. 만약에 이 감마파로 해서 지금 여러분보다 지금 어떤 거를 활성화돼서 지금 뇌파가 30, 50 됐다 제가 되면 아마 제가 별력이 나올 거야. 막 생각하는 것들은 가장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막 나오면서 와 목사님 너무 막 뭔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활성화 안 됐어. 왜냐면 약물을 의지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설교 전에 또 내가 뭐 다른 것도 항정신약 활성화시키는 걸 먹으면서 또 오겠지. 그게 중독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할 때 나중에 그 나머지는 빈 시간 또 둔해지는 거니까 미치는 거지. 이게 문제가 이게 마약이.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연할 때, 연극할 때, 막 무슨 영화 찍을 때 그때 긴장도에 그냥 그 애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표현해야 때 가장 활성화된 감각을 가지고 할 때 그때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마약 쓴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전자파가 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그 다음에 델타파, 감마파가 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요, 베타파는 지금 제가 평상시 노동을 할 때, 말할 때 지금 14에서 30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설교하건 지금 목사님 지금 베타파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한 2시간, 3시간 하면 제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지시 않을 수 있겠죠. 필요하면 진짜 끝나가면 이제 얼른 갑니까? 알파파로 가겠지. 눕겠지. 뭔가 필요한 산성도가 높으니까 혈액순환에 뭔가 막 나오겠죠. 거기다 막 몸도 막 소리도 막 지르면 오겠지. 근데 그 다음에 막 순환시키겠죠. 산성이 높아지고 피로도 얻어가지고 빨리 다른 걸 먹죠. 음료수 가져와, 먹을 거 가져와, 레몬 가져와, 뭐 이런 거, 이온 음료 가져와. 먹고서 다시 좀 활성화되면 또 나가겠지. 근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평상의 유지는 엔돌핀 나오는 것을 알파파다 하는 거죠. 알파파. 그래서 고요하고 평하는 것들을 만들고 계속 베타로 가지 말고 베타를 내려서 줄여서 뇌파를 잠잠하게 하는 알파파로 가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파가 나와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알파파가 나와야 건강해진다. 자, 알파파는 주파수가 어디예요? 8에서 13. 활동할 때는 베타는 14에서 30Hz. 그럼 쉴 때는 뭡니까? 8에서 13.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눈을 감을 때, 고요히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쉴 때, 그래서 폐안이라 그래. 눈을 감고 명상과 각성과 조용히 가만히 쉴 때, 이런 거. 물론 잠자는 거 아니고 약간 명상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정신치유라든가 도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불교에서 스님들이 막 그런 사람이 이런 부분을 알고 내호흡도, 요가 같은 경우도 고요한 명상 음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악들이 물론 그것이 유해지 음악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맥락으로 그들은 출발하고 있다.
가장 알파파가 나오는 거를 뇌파를 알고 있다. 뇌호배에서는. 뇌연구한 사람은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복음이 없는 거겠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부분을 뚫고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연결을 시키면은요, 엄마의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궁, 엄마 뱃속의 이 자궁은요, 알파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간이랍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엄마의 그 틀 안에서 고요히 한 거예요. 이때 뭐가 나오면 EQ는 뭐냐면 에모셔널 지수거든요. 감성 지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파가 나온 사람들은 유머가 있고 감성이 부드럽고 뛰어나요. 평안해서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많아요. 근데 베타파가 많은 사람들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긴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은 가장 알파파가 많은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짜잔, 엄마가 심져 뭔가 했더니 애가 띵 나면서 하고 울어. 왜 울을까요? 이때는 이 베타파가의 세계에 들어온 거야. 엄마의 알파파에서 뛰어나온 순간 진장에 첨단을 건거는 세상에 막 눈꼬리 막 사람들이 있는 베타로 나와서 베타 너무 싫은데 괴로움의 세계 긴장이 싫어서 그냥 울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응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것이 아기라 이거지.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이 다시는 끝날 엄마 뱃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세상의 전쟁에 뛰어나왔으니까 베타의 시간에서 응하고 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활동 속에서도 베타 속에서도 알파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면서도 활동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 베타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지금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편하게 긴장하지 않게 그냥 피드백을 하면서 그냥 힘들지 않게 그냥 웃으면서 여유 있게 하는 훈련이 됐으니까 지금도 저는 뭐가요? 베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다.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역이라든가 뭐 목회라든가 만약에 이게 베타만 했다면요, 저는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느 골등 안에 주께 다 맡기고 내 지혜를 의지 않고 명치를 의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편하게 뭐 긴장하지 않고 하니까는 항상 알파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로 가도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무슨 일 하더라도 베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이것이 내 마음에 바로 알파를 만드는 거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안 받고 산성이 안 되고 늘 알카리성을 유지하는 심령의 조절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큰일 해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건축할 때 베타가 너무 세가지고 감마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쓰러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활성화돼가지고 내가 긴장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하나님이 건축을 하든 어떤 하든 간에 주님이 가신 대로 흘러간 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저께 교육청에서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보고가 인 거예요. 보고가 아니 뭐 왜 거기 뭐 교육 그 학교에 뭐 교육 그 국청협을 뭘 달았느냐 뭐 거 밖에 있는 간판 가지고 시비 걸고, 그리고 뭐 대안학교는 학교란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가 또 이런 거 또 뭐가 있냐면 또 급식 그래서 뭐 급식 장소가 없다 뭐 조리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뭐 이제 뭐 이렇게 들려오는 거 해가지고 이 생각했어. 이동재 무슨 나랑 마찬가지로 그거 뭐 굉장히 까다롭네. 그거 뭐 교육청 하려고 하면 하지만 뭐 필요 없어. 안 하면 말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생각 자체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대. 뭐 꼭 굳이 뭐 교육청 등록할 필요가 있냐고. 그래 맞아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아니면 아닌 거야. 뭐 그리고 다음에 또 오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조건 같으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을 받았고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편하게 가. 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처세가 말이죠. 굳이 뭐 열받아가지고 굳이 뭐 신경 쓰고 굳이 안 된다고 신경이 되고 남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 준비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은 늘 여유 있게 하자. 배타로 긴장해서 간마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일하면서도 베타의 상황이어도 항상 알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면은 목회 재미있고요. 주의 일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미있게 살고 목회합시다. 우리 옆 사람이 삽시다. 재미있게 웃으면서 여유있게 알파파로 살아갑시다. 체육대회 자 6일날 시흥용학계 했는데 뭐 비가 온다 안 해? 그럼 하지 말어. 이거지 뭐 왜 비가 와? 열받네? 원망할 거 없어. 안 하면 말하고. 생명공원 생명은 좋네 뭐. 그걸로 가는 거지. 목사님 바꿀까요? 바꿔. 뭘 그걸 굳이 뭐 응별리 보고 해서 그렇죠. 열받을 게 없습니다. 바꾸면 바꾸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편하게 갑시다. 할렐루야. 재밌죠 그렇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너무 짜증 부리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지고 뼈마디 골수가 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유있게 감사하면서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산성이 안 되고 알카리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 안 받고 베타가 아닌 감마가 아니라 늘 알파가 되어서 늘 여유있고 평화로운 삶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속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뼈마디 골수가 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만나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